함수화. 함수도 핵심 문법, 제가 강조하는 핵심 문법은 어떻게 보면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화예요. 이 세 가지를 알면 내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솔직히 두려울 게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노가다도 하지 않아도 되고 삽질을 하는 것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면은 이 함수를 내가 왜 만드냐?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중간중간 어떤 특정 결과값을 화면에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계산한 결과는 언제나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라 나누기를 하다 보면 4.4217 이런 식으로 뭔가 값이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내가 화면에다가 넘겨줄 때는 결국 소수점 둘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미션은 화면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코드로 그때그때마다 짜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을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A는 10, B는 5.3이라고 해서 나눠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수점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소수점 반올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돼요. 결국 1.8867 막 땡땡땡땡해서 소수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188.67924 땡땡땡땡이 나오겠죠. 이게 왠지 그 소수점 둘째 자리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빼내버리는 거예요. 추출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스텝 2는 내가 반올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텝 1에다가 0.5를 더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올라오게 돼요. 결국 반올림이라고 하는 건 5 이상의 값인데 5 이상의 값이 있으면 5랑 더해져서 무조건 이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가 9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5 미만일 경우에는 4 플러스 5 해봤자 이 188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스텝 1의 값에다가 0.5를 더해준 다음에 인트로 캐스팅을 해버리면은 결국 얘는 소수점 이하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반올림 효과가 되는 거죠. 0.5를 올리면서 만약에 여기가 5 이상이었으면 얘가 1의 자리 숫자가 1이 증가되면서 189가 되는 거고 만약에 5 미만이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9까지 올라갔다가 4라고 하더라도 0.9까지 갔다가 그냥 소수점은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반올림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스텝 3는 아까 100을 곱해줬던 걸 다시 100을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1.89 반올림 효과를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가 결국 내가 이렇게 코드를 한번 딱 개발을 해놓고 계속 짜다 한 100줄 이후에 또 이 코드를 짜야 되면은 이 4줄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함수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재사용을 하자가 결국 함수의 가장 큰 그 기능이에요. 자,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은 함수는 어떤 함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define을 하는데 함수의 이름을 정해주고 여기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했었던 스텝 1, 2,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 밸류는 100을 다시 나누어줘서 반올림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에서는 결국 이 함수에 뭔가 값이 들어올 거예요. 아까 1.8777이라든가 아니면은 2.443이라든가 어떤 값이 변수로 들어와서 그 변수에다 곱하기 100을 하고 반올림 프로세스를 하고 결국 아웃 밸류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함수의 최종 리턴, 내가 이 함수가 끝나면은 반환하는 값은 무엇이냐? 결국 이 결과값을 내가 반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리턴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결국 함수의 헤더가 있고 함수 내부에서 실제 동작하는 로직이 있구나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언제나 이 헤더 또는 어떤 포문의 조건
이런 부분이 끝나는 시점에는 땡땡으로 헤더를 나타내는 헤더 마지막 마침표를 꼭 찍어줘야 돼요. 땡땡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 함수 내부 로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들여쓰기 탭으로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면은, 자, 일단 in value를 하나를 선언을 해요. 1.5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원래 함수는 그냥 바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in value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짤 것이냐. 스텝 1 전체 스텝 1 값에 입력 값에 100을 곱해준다. 스텝 2 스텝 1 결과 값에 0.5를 플러스 0.5 한 후에 인트로 캐스팅한다. 스텝 3 스텝 2 결과에 100을 나눠준다. 그리고 이런 스텝으로 아까 했었던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씩 써주면 돼요. 아까 입력값인 in value에다가 100을 곱해서 스텝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야지. 스텝 1은 in value 곱하기 100. 그럼 스텝 2는 스텝 1 플러스 0.5를 인트로 캐스팅한다. 뭐 하나씩 보면 좋겠죠? 또 스텝 2 어차피 이 주석이면 주석은 어차피 무시하고 스텝 2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135 그쵸? 하나 나오고 0.5를 더해서 9가 하나를 이제 4에다가 주면서 135가 될 거예요. 그럼 스텝 3는 스텝 2 결과에 100을 나눠준다. 스텝 3 한번 볼까요? 1.35가 되네요. 실제 봤던 애는 다 넘겨주고 결국 내가 스텝 3를 최종적으로 1.35가 답인 거죠.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1.42 이거는 1.34로 끝나야겠죠? 네, 정확하게 반올림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얘를 함수로 내가 계속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define을 하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 변수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define을 하는 거죠. 내가 얘는 라운드 펑션이다. define을 했죠. 이름까지. 근데 내가 테스트한 변수가 in value예요. 그리고 헤더를 뜻하는 shift 땡땡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다 구문인데 셀을 합치는 거 우리 했죠. Shift 플러스 M 머지를 하겠다. 여기를 클릭하고 Shift M 누르면 얘가 쭉 구문이 되는 거죠. 이 구문은 들여쓰기를 꼭 해준다. 그리고 얘도 얘랑 같이 합쳐준다. Shift M. 그러면 define 라운드 펑션은 invalue가 들어가서 쭉 해서 아웃풋으로 나와요. 근데 이 invalue는 제가 아까 테스트했었던 거고 이 invalue는 실제 계속 코딩을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값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 invalue를 주석 처리를 해도 얘는 작동을 할 거예요. invalue가 뭐 1.444 또는 1.777이 들어와서 걔는 결국 곱하기 100을 하고 스텝 3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내준다는 거죠. 이건 결국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디버깅 코드라고 쓰면 되면 디버깅 코드. 그냥 스텝 3.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수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반환되는 거에는 꼭 리턴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리턴을 써주지 않으면 얘가 반환을 하지 않아요. 자, 한번 써볼까요? 내가 라운드 펑션에다가 내가 1.7777 자, 하니까 얘가 반환을 시켜줬어요. 1.78. 근데 내가 반환하는 걸 쓰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 쓰고 끝나는 거예요. 꼭 내가 반환을 뭘 해주는지를
정의를 해줘야지만 이 함수에 이 값이 인밸류로 들어간 다음에 그 인밸류가 쭉 계산이 돼가지고 이 스텝 3를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 반환된 결과를 내가 변수에다 담으면 되는 거죠. 라운드 리절트. 그러면 그 라운드 리절트가 이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함수에서 이제 또 하나 꼭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 강의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밖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컬 밸류를 내가 함수에서 쓴 다음에 내가 밖에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사용되는 로직 외에 다른 쪽에서는 내가 걔를 프린트를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스텝 1, 2, 3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스텝 3 한번 찍어볼까요? 스텝 3는 지금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제 스텝 3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아까 그냥 정의를 했었어요. 디버깅을 하면서. 제가 커널 리스타트 다시 하고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얘를 시키고 라운드 펑션을 찍어 본 다음에 스텝 3를 찍어 보면은 스텝 3는 not defined 됐다라고 씁니다. 결국 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밖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0.5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다가 라운드 옵션은 0.5라고 설정을 하고 이 라운드 옵션은 이 0.5 자리에다가 써준다.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결과가 돼요. 결국 이 함수 내부에서 쓰는 건 지역 변수지만 이 외부에서 내가 선언을 한 변수는 이 안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운드 옵션 0.5 그게 여기에서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전역 변수 전체 코드에서 내가 이 변수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함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DEF를 쓰고서 쭉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 스텝이 어떤 스텝이 내가 계속 프로세스가 반복될 것이냐 이런 반올림하는 프로세스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함수로 이렇게 말아주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여기다 추가로 또 알아둬야 되는 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까지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